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 친구 MCR입니다.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알용쇼 오늘이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평소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바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에는 간호, 간병, 가사, 보육,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등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러한 사회 서비스편을 함께 듣고 싶으신 분들을 공유해 볼까요? 공유해 주신 분들을 무작위로 5분을 선정해서 따뜻한 카페라떼 드릴게요. 홍영희님 안녕하세요. 마경민님 안녕하세요. 고율비님 이름이 예쁘네요. 김승기님 고맙습니다. 16번째 시간을. 김유진님 반갑습니다. 송인근님 공유 완료.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럼 공유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용어는 사회 서비스,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국민 행복카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정확하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있는 사회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사회 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회 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 저도 아까 잠깐 말이 잘못 나왔는데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회복지 서비스, 예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이 혜택을 받는 지원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빈곤계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요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수혜 대상도 서민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서비스도 이전보다 다양해졌는데요. 중요한 건 수요자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비용 부담도 예전에는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에서 수혜자 본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고요. 기관에서만 받던 서비스를 이젠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회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댓글을 좀 볼까요? 이정숙님, 사회보장기본법 3조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고유빈님, 사회 서비스로 바뀐 거네요. 아하, 저 홍영희님 의미가 좀 달라졌네요. 김민희님 댓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피부가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안 그런데 조명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회 서비스가 뭔지 알아봤으니까 이젠 사회 서비스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용어, 사회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회서비스는 여러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용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에는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임신 출산 진료비, 기저귀 조제 문유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이 많은데요. 일일이 지금 다 말씀해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요,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아이의 양육을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출산 과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좀 창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런 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산모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금액에 해당되는 출산 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17년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89,571원,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92,044원,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좀 혼합된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9711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있는데, 신청기간은요, 출산 예정의 40일 전부터 그리고 출산한 후 30일까지고요.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산모가 막달쯤 되면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 보시면 보건복지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9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반응을 보겠습니다. 김명출님, 좋은 서비스 제도네요. 네, 김승기님,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건강을 서비스해주는. 강윤미님, 개념이 어렵다. 아, 그렇군요.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류지연님, 꼭 필요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정유진님, 온라인도 가능하군요. 편리하겠어요. 네, 우리가 온라인 어디서 한다 그랬죠? 복지로. 네,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 보시면 복지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과정을 직접 방문해서요,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데요. 산모의 건강관리인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과 신생아 건강관리인 목욕, 수유 지원 등, 그리고 산모의 식사 준비, 그리고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세탁물이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청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네, 서비스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 가격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제공기간이 가격을 자율 책정하고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 단축, 표준, 연장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차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제공기간이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나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시군구 보건소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에 문의해보세요. 네. 고유비님, 저 첫째 때 혜택 받았어요. 아, 여기 수혜자가 계시는군요. 신우철님, 복지로 엄지척. 예. 홍영희님, 정말 서비스네요. 최태규님, 복지로 사이트 주변에 널리 알려줘야겠어요. 네. 네, 김선미님, 혜택 너무 좋아요. 천영화님, 모든 산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설명도 적어주셨습니다. 네.
여기 장애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예, 장애인 출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시군구 보건소에 알아보세요. 예, 제가 이거 방송을 준비하다가 해당 내용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으로 예를 드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그러면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회서비스 사업에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중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네. 다음은 1상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 보호세대입니다. 네. 또 이외에 기타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요.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갈 수 없으면 신청받을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원 서비스. 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지원 서비스에는 세면, 식사 보조 등의 신체 수발 서비스가 있고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시면 움직이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체위 변경이나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의 신변 활동과 청소,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외출 동행, 그리고 아무래도 외롭죠. 말벗, 생활 상담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합니다. 네. 강윤미님, 개인의 부담금에 따라 혜택 폭이 달라지려나요? 개인의 부담금에 따라서 혜택이 폭이 달라지진 않고요. 시간 같은 거에 제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가사간병 방문 사업의 서비스 가격은 2017년 올해 기준 월 24시간 이용 시에는 24만 4,800원, 그리고 월 27시간 이용 시에는 월 27만 5,400원으로 시간당 1,200원입니다. 이 중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서 월 한 달에 24시간을 이용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를 한번 보죠. 한 달에 24시간을 이용하면 월 24만 4,800원의 서비스 가격에서 이 중에서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 지원금이 22만 6,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게 될 돈은 18,400원이 되겠죠. 차상위 계층은 여러분 저희가 알림쇼 8편에서 알아봤는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가 차상위 계층입니다. 올해 2017년 4인 가구 기준의 경우를 보면요. 기준 중위소득 50%, 월소득이 얼마가 될까요? 약 223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네. 김혜진님, 지원금이 들어가니 정말 저렴해지네요. 네, 본인 부담금이 좀 데려가죠. 네. 조혜미님, 아기들 간식 챙겨주느라 지금 들어왔네요. 아, 지금 아이 간식 먹일 시간이죠. 네, 오후 간식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내용 들어갈게요. 사회서비스의 사업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이외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도 있는데요. 아동, 노인, 장애인 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돌봄, 재활, 사회참여 등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군구별로 500여 개의 지역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말 많죠. 사업별로는 바우처를 제공해서 서비스를 하는데요. 영유아 발달 지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등의 아동 재활 서비스와 어르신 장애인 분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장애인, 산모 등의 건강 취약계층의 운동 처방 등의 신체관리 서비스,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정신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다만 노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201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는 월소득 536만 1,000원이 되고요. 중위소득 140%는 625만 4,000원이 됩니다.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지역별 서비스별로 서비스 대상 여부 등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른 서비스의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는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에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고율비님, 지역별로 달라서 확인을 해야 하는군요. 네. 이 서비스의 이름이 저희가 뭐라 그랬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랑가라님 129,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알아본 사회서비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서비스 이용 가격은 아까 저희가 뭐랬죠? 같이 얘기했죠.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정부 지원금은 바우처 지원액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바우처 서비스, 이 바우처는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아볼 마지막 용어, 세 번째 용어, 네, 사회서비스 바우처입니다. 그럼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바우처란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입니다. 요즘은 전자 바우처를 지급해서 신청에서 이용,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이 전자 바우처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바우처의 형태는 쿠폰형과 포인트형이 있는데요. 쿠폰형에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이 있고요. 이 외에 단가 산정이 좀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본 서비스 설정 자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포인트형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포인트형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댓글을. 강윤미님 카드. 네. 김민희님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강윤미님 전자 바우처. 네. 오 고율비님 지금 국민 행복카드 이용 중이라고 하셨네요. 네. 그럼 좀 전에 바우처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국민행복카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바우처가 뭔지 알아봤으니까 이 바우처에는 카드가 있습니다. 아까 쓰신다는 그 카드인데요. 바로 국민행복카드입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고운만 카드, 그리고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맘편한 카드, 사회서비스 지원은 희망 2등 카드로 바우처마다 별도의 카드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런 여러 바우처의 카드를 한 장의 카드로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한 카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국민행복카드입니다. 그럼 이 국민행복카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사별 자격심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를 발급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가 국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때 카드 발급 신청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한 뒤에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네. 박현주님 국민행복카드, 정수진님 혜택이 다양하네요. 네, 강효민님 카드사별로 다 있더라고요. 양혜선님 국민행복카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오, 양혜선님도 사용하고 계시네요. 임재명님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럼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기저귀 조제 분유, 에너지 바우처, 사회 서비스 8종,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서비스별로 다양하고 그 지원 대상과 자격도 다 다릅니다. 이 중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회 서비스 8종은 생소하죠? 그래서 서비스 내용도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8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사회 서비스 8종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사회 서비스 투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이렇게 8가지의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지원 서비스들에는 각각의 지원 자격들이 모두가 다릅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에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서비스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어디에 알아보시면 좋다고 했죠? 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는 여러분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가 있어요. 바우처.go.kr인데 이곳에서 서비스별 지원 대상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로는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어떻게 신청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는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을 받으시거나 바우처 서비스 신청 후에 이용 전까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검색창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검색하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소셜서비스 5월.kr을 통해서 보다 많은 서비스와 지원 대상, 서비스별 금액과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인재명님 들어가들 보세요. 네, 어디 들어갈까요? 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그쵸? 네, 정수진님. 네.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우처.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소셜서비스.5r.kr. 예, 그렇죠? 네. 고유빈님, 우체국에서 발급했어요. 네. 김유신님, 오, 유익하네요. 네. 좋아요 꾹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 서비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이러한 사회 서비스에는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천용화님, 사회 서비스를 더욱더 잘 알게 되었네요. 정윤서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정윤서님, 지역사회 서비스. 네. 김민희님,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주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적어주신 게, 네. 아까 소셜서비스.5r.kr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OX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문제는 총 5문제고요. 정답을 맞춰주시면 한 문제당 5분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따뜻한 카페 라떼를 드릴게요. 골고루 나눠드린다면 모두 25분께 드릴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여러분 들어갈게요. 그냥 써주시면 안 되고요. 1번 O, 2번 X 이런 식으로 문제 번호와 정답을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OX 퀴즈 1번 문제 들어갑니다.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 네, 1번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네, 퀴즈 타임 두구두구두구. 네, 오, 정답 쭉쭉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정답은 뭘까요? 다시 한번 문제를 불러드릴게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 1번 문제 정답은 네, 지금 제 자리에는 수호랑 반다비가 나왔어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죠. 네, 얘네들이 정답을 얘기해 줄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O입니다. 네.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질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뭐라고 하죠? 네, 사회 서비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의 정답은 얘들아 뭐라고? O입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호랑 반답이 너무 예쁘네요. 선물 주나요? 제일 빠르게 했는데. 네,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하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명주님, 네, 정답 계속 넣어주고 계시고요. 네,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별 특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재활, 사회참여 등 생애 주기별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 사회 서비스다.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게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죠. 예, 지금 자막에는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나왔는데, 네. 정답은 같은 걸로 볼게요.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다.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 2번. 오, 여러분. 네. 정답은 쭉쭉 올려주고 계시네요. 지역별 특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 고려한 돌봄, 재활, 사회참여 등 생애 주기별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다. 예,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정답 쭉쭉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지역별 특성, 네,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네, 2번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얘들아 뭐니?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바로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와 문제 번호와 정답을 같이 적어주세요. 이용 가능한 사회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이용권을 따살이라고 부른다. 네, 3번 문제 뭘까요? 3번 문제의 정답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사회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이용권을 따살이라고 부른다. 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 쭉쭉 올려주고 계시네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죠. 따살이.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네, 바우처라고 부르죠. 네, 이용 가능한 사회 서비스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이용권을 바우처라고 부릅니다. 자, 3번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네, 여러분 4번 문제. 오늘 준비된 문제가 총 5문제입니다. 지금 4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까 많이들 가지고 계셨는데, 네. 국민 행복카드이다. 4번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네. 4번 정답 올라왔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국민 행복카드이다. 하나의 카드로 통합했다고 했죠? 네. 4번 문제. 네. 4번 문제의 정답은 네. 5입니다. 기존의 여러 개의 국가 바우처의 카드를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통합을 했죠? 그게 뭐라고 했죠? 국민 행복카드입니다. 4번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고유빈님, 저 질문이 늦게 올라와요. 그런가요? 5번 문제, 네,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님, 평창 마스코트 인형 귀엽네요. 네, 지금 4번 문제 정답 아직 올려주고 계신데, 여러분 5번 문제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아무 절차 없이 바로 국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번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아무 절차 없이 바로 곧장 국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번. 네, 홍영희님. 네, 김혜성님, 정윤서님, 김유신님 정답. 뭐죠? 네, 김유신님. 네, 어렵다. 어려운가요? 네. 5번 문제. 5번 문제의 정답은 X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곧장 국가 바우처 지원을 받는 건 아니죠.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을 하셔야 국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5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X입니다. 네. 네, 여러분 다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OX 퀴즈 모두 5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회서비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막상 사회서비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 오늘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쇼 오늘 라이브 주제에 대해서 댓글로 궁금한 점을 여쭤보신 분께는 방송이 끝난 후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알림쇼 사회서비스 편은 나중에 보건복지부 따스하리 블로그에도 자세히 소개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알림쇼 다시 보기는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마치면 조금 있다가 지난 라이브 방송으로 올라오는데요. 그 라이브 방송을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요. 한 5일 정도 지나면 복지부 유튜브에 방송 시나리오까지 같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네, 청각장애 등으로 방송 청취가 어려우신 분들께 네, 알림쇼 시청을 옆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건 경품이 없는데 그래도 많이 맞춰주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는데요. 내년 언제쯤 열리는지 아시는 분? 2018년 언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지 아시는 분? 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개막을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몰라서 못 받으시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없는 날까지 알쏭달쏭 어려운 보건복지 용어 함께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의 MCR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